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물리치료사 최훈준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아픈 곳만 치료해도 될까요? 입니다. 저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료도 보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또 그에 맞는 좀 처치도 받죠. 그렇게 해서 다들 많이 나으시면 다행인데 종종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물리치료사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까지 진단하지 않아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가 목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상세불명의 경추통입니다. 상세불명의 경추 근육의 곽인장입니다. 아니면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런 진단들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료하기 위한 진단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 아픈 부위에 대해서 얼른 빨리 신속하게 병리적인 현상들을 해결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가 어딘지 또 어떤 지금의 병리적 상태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사를 놓으시고 얼른 거기 뭐 충격파를 때린다든지 해가지고 거기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좀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하시는 처치들입니다. 그런데 급성기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만 좀 오래되시거나 좀 그게 원인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까지 해내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정확하게 어떤 게 원인이다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증이 생기게 된 기여 요소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통증에 관여된 디스크라든지 뭐 내지는 이 목 통증 전에 등 통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통증에 관여된 직접적인 요소들이 있고, 통증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보다 좀 원인적일 수도 있는 요소들이, 또 기여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간접적 기여 요소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증상적인 것들은 환자분들의 표현이고 제일 좋은 힌트이고, 저희가 알아내야 할 것은 직접적인 기여 요소 또 간접적인 기여 요소, 여기까지 찾아내서 포괄적인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환자의 히스토리를 듣는다. 두 번째, 한 부분의 엑스레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엑스레이를 판독한다. 세 번째,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움직임의 검사를 시행한다. 그렇게 해서 종합해가지고 이 환자의 증상이 무엇 때문에 기인됐고, 그것에 대한 보다 더 과거의 어떤 원인적인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길러서 치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제대로 되어야 다시 안 아파지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바로바로 그 기여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환자분들께서 깜빡하실 때도 있고, 또 치료사와 또 환자가 또 처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못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치료하다가 점점 더 라포가 형성되고 또 신뢰감을 또 쌓아가면서 이제 진짜 예전에 아팠던 곳이나 아니면은 또 다르게 불편했던 곳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것들을 또 제대로 해석해서 이 환자의 진단명을 제대로 추후에라도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보다 원인적인 진단명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치료하는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경추통으로 왔는데, 그 경추통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일자목도 있고, 또 내지는 이 사람이 막 군인형 자세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좀 디스크도 조금 나온 것 같고, 내지는 어떤 특정 근육들이 꽉 하고 뭉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통증이 유발한 상태라고 직접적인 요소들을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환자분께 여쭤봤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되셨다. 그러면은
뭐 왜 그렇게 되셨나요? 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펴고 계셨나요?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계셨나요?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여쭤봤을 때 사실은 10년 전에 발목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게 발목이 자꾸 불안하니까 알게 모르게 안 아프려고 왼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싣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목이 아파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증상은 목의 통증이지만 또 직접적인 기여 요소는 이렇게 뻣뻣한 자세겠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이 사람의 과거에 크게 다쳤던 어떤 특정 부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틀어지고 망가졌구나. 이 사람의 제대로 된 진단명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과거 발목 불안전증으로 인한 자세 불균형으로 생긴 목의 통증. 소박해 보이겠지만 이 안에는 이 사람의 과거력과 지금 현 상황이 된 기여 요소 그리고 현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진단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잘 보셨나요? 이렇게 아픈 곳만 집중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또 환자의 이 포괄적인 이 삶 안에서 이 사람이 왜 아파졌는지를 찾아내서 거기까지 치료해 놔야 보다 더 살아나는 치료가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우선 오늘은 이 올바른 접근법 또 물리치료사로서 진단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 이 몸이 살아나는 치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치료 시작하시기 전에 통증 정도가 5에서 6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1도 없을 정도로 좀 통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움직일 때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뻐근함이 이쪽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 잡아당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현재 너무 부드러울 정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속 불편한 거는 어떠세요? 속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부글부글 약간 끓는다는 느낌을 치료 중간중간에도 계속 있었는데 어, 선생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지금 속은 많이 편합니다. 네네. 그러면 치료 전후에 몸의 긴장 정도는 어떠신가요? 어,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긴장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돼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감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자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로 많이 긴장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채널의 공식 질문인데요. 살아나셨나요? 네, 살아났습니다.